자, 이번 시간에는 뭘 해볼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실행할 때 코드는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이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라고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어떤 프로그램 언어도 뭐 아래에서 위로, 뭐 그 다음에 중간부터 실행되는 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코드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int a라는 변수를 이런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int b라는 변수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면 자, 이 a라는 변수에 10이 할당되고 b라는 변수에 20이 할당되는 그게 이제 순서인데, 그러니까 얘가 요 코드가 실행되지도 않았는데 얘가 먼저 실행되거나 아니면 얘가 먼저 실행되고 여기 위에 게 실행되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위에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코드를 어떤 특정 부분에서 제어를 시키고 싶다. 그러니까 뭐 조건에 따라서 그 조건에 맞는 코드를 실행시키고 싶거나 아니면 특정 코드를 반복시키고 싶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게 뭐였어요? 제어문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어문에는 조건문이라는 게 있고 반복문이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조건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if, 그 다음에 else if, else를 이용해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복문이라는 게 있는데 반복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while문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for문이라는 게 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반복문 while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일단은 요걸 배우기 전에 요걸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줘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배운 걸로는, 자, 일단 1부터 5까지만 할게요. 자,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 이용해서 1부터 5까지 출력할 수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1부터 5까지 출력하는 거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출력하니까 그 친구가 하나 더 미션을 내준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야, 1부터 5까지 출력하는 거를 1만 가지고 하면 내가 치킨 기프티콘 준대. 뭐 물론 이제 우리가 기프티콘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하튼 그냥 재미삼아. 자, 그래서 1부터 5까지 출력하는 거를 1만 가지고서 해봐. 그러면 내가 뭐 너한테 상품권을 줄게. 그래, 친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예 그 정도 식은 죽 먹기지 하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든 상품권을 받아보려고. 자,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끔 되어 있냐면, 여기다가 제가 int i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1 대신에 i라고 쓰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왜냐면 우리 눈에는 이게 실제로 i로 보이긴 하지만 얘는 뭐랑 똑같은 거다? 1이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을 이용해가지고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 이렇게 해서 출력하니까 뭐가 나왔다? 1이 나온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i의 값을 1 증가시킬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i는 i 플러스 1이라는 코드를 작성하게 되는데, 자, 이건 뭐죠? 내가 i의 값을 1 증가시키는 거예요. 1 증가시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int i라는 건 1이고 얘는 변수죠. 변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뭐예요? 1이죠. 그래서 1 플러스 1은 2예요. 그렇기 때문에 i라는 변수에 우리가 뭘 집어넣을 수 있다? 2라는 값을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러고 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2라는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작성해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i라는 변수에 뭐 넣었다? 2를 넣어놨기 때문에 이때 뒤에 있는 i는 뭘로 봐야 된다? 당연히 2로 봐야 된다. 자, 그러면 2 플러스 1은 뭐예요? 3이니까 i라는 변수에 뭐가 들어간다? 3이라는 값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1, 2, 3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i는 i 플러스 1이라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썼어요. 자, 한 번 더 쓰고 나서 출력을 해보니까 어떻게 나오겠어요? 실행해보면 4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써봅시다. 자, 요거를 이렇게 복사해서 자, 썼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1만 가지고서 1부터 5까지 잘 출력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가지고 친구한테 칭찬도 받고 친구가 상품권도 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욕심이 더 생긴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코드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자바에서는 줄이는 문법이 제공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알아냈어요. 자, 그래서 자바에서는 i는 i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값을 증가시키는 요 연산을 줄일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얘를 어떻게 줄였을 수 있냐면 i 플러스는 1로 줄였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i는 i 플러스 1이랑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자바를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인터넷도 막 뒤적거리고 찾아보니까 i 플러스 1도 줄여 쓸 수 있는 문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줄였었냐? i 뿔뿔로 줄여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쓴 것과 이렇게 쓴 거랑 이렇게 쓴 거는 완전히 똑같은 문법이에요. 즉, 내가 해석하면 그거예요. i의 값을 몇 증가시킨다? 1 증가시킨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1 말고 2, 3, 4, 5 이런 식으로 증가시키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를 뭘로 바꿔 쓴다? 2로 바꿨으면 2를 증가시키는 거고 3을 쓰게 되면 3을 증가시키는 거고 4를 쓰게 되면 4를 증가시키는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 제가 2라 썼어요. 실행해보면 당연히 어떻게 나와요? 자, 1 잘 증가되다가 여기서 2가 증가됐기 때문에 뭐가 나왔죠? 5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3을 썼어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1 증가되다가 여기서 중간에 3이 증가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 근데 요 밑에 있는 요 녀석 있죠. 얘는 좀 특수해요. 얘는 오직 1만 증가시킬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줄임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증감연산자라고 합니다. 무슨 연산자? 그렇죠. 증감연산자를 하는데 i는 i 플러스 1, 그 다음에 i 플러스는 1, i 뿔뿔 다 같은 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가할 때 증이라는 거는 증가라는 건 알길 수 있겠지만 감이라는 건 뭐겠어요? 감소라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감소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i는 i-1이라고 쓸 거예요. 자, i는 i-1이라고 쓰면 이건 뭐예요? 여기선 지금 우리가 i의 값을 증가시키니까 여기서 뭐 나왔어요? 5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5에서 지금 5-1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4니까 실행해보면 뭐가 나온다? 4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역순으로도 여러분들이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써봅시다. 자, 하나 더 쓰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실행했어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3이 나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냥 내가 i의 값을 1 증가시키고 1 감소시키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수학 계산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단순 계산식이에요.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는 이런 문법 자체를 처음 봤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계산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얘도 마찬가지로 줄일 수 있는 게 있는 문법인데 어떻게 i-는 1 이런 식으로 줄였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돼요. i 플러스는 1이 1 증가시키는 거라면 감소시키는 거면 그냥 여기 플러스를 마이너스로만 바꿔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런 문법도 있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곱하기를 썼어요. 그럼 이건 뭘까요? 내가 1을 곱한다 그런 의미라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플러스면 내가 1을 플러스 하는 거고 마이너스 하게 되면 1을 마이너스 하는 거고 곱하기를 넣으면 1을 곱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게 가능한데 여튼간에 우리는 지금 1을 감소하고 있는 문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줄였으면 어떻게 쓴다? i-로 이런 식으로 줄여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1부터 5까지 오름차순으로, 오름차순이라는 건 뭐예요? 낮은 수부터 높은 수로 올라가는 걸 오름차순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내림차순이라는 건 뭐예요? 높은 수부터 아래로 낮은 수로 내려가는 거를 이제 내림차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게 바로 뭐다? 증감연산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증감연산자를 하면서 하나 알아둘 게 있는데 뭘 알아두면 되냐면 증감연산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이 증감연산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후이 증감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느낌상 지금 전이랑 후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요렇게 쓴 거는 후이 증감일까요? 아니면 전이 증감일까요? 느낌상 전이라는 건 뭐예요? 앞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앞전자잖아요. 후라는 건 뭐예요? 뒤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후이 증감이에요? 전이 증감이에요? 후이 증감연산인 거죠. 왜? 요 기호가 그냥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호가 뒤에 붙어 있으면 후이 증감이고 기호가 앞에 붙어 있으면 전이 증감연산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이 증감연산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산자의 기호가 어디 있다? 앞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후이 증감연산 같은 경우는 뭐예요? 후이 증감연산 같은 경우는 연산자 기호가 어디에 있다? 뒤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엄청나게 이해를 못할 만큼은 어렵진 않은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충분히 그래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뭐 쓰는 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고민하면 얼마든지 강사가 설명한 걸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아, 지금 기호가 앞에 있으니까 전이고 그 다음에 기호가 뒤에 있으면 후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는 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전이 증감이랑 후이 증감 연산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요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 요거는 이제 실제로 코드를 작성할 때 우리가 개발할 때도 쓰는 문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중에 정보처리 기사 시험 보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보처리 기사 필기 또는 실기 문제에서도 등장하는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전이 증감과 후이 증감 연산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 자, 간단하게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 지울 거예요. 다 지우고, 자, 여기다가 int i는 1이라고 일단 썼어요. int i는 1이라 썼는데 제가 여기다가 int a도 한번 써볼게요. a라는 변수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int b라는 변수도 일단 만들 거예요. 자, 여기서는 얘는 i를 그냥 단순히 출력하는 이제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얘 잠깐 주석 걸고, 자, b를 출력을 해볼 건데, b가 아니라 a를 출력해볼 건데, a한테가 이렇게 쓸 거예요. 뿔뿔 i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일단 쉽게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전이 또는 증감 둘 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1 증가시키는 코드는 똑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뭐 뿔뿔 i던 i 뿔뿔이던 결론적으로는 1을 증가 또는 1을 증가시키는 거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변수에다가 요 값을 할당할 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뿔뿔 i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썼을 때 내가 1을 증가시켰잖아요. 그러면 a라는 변수 출력하면 뭐가 나올까요? 실행해보면 2가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2 나오는 거. 그러면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내가 이 뿔뿔 i라 쓰니까 얘는 2가 돼가지고 2라는 변수에 a 값에 a라는 변수에 2라는 값이 들어가는구나. 자, 그러면 전이증감 연산 같은 경우 특징이 뭐냐면 전이증감 연산 얘는 일단 값을 먼저 증가시킨 이후에 해당 값을 변수에 할당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전이증감 연산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기다가 제가 i는 1 이런 식으로 변수를 다시 한번 재활용할 거고, 여기다가는 int b라는 변수에는 i 뿔뿔이라고 쓸 거예요. i 뿔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지금 내가 i 뿔뿔이라 썼기 때문에 강사님이 얘도 i의 값이 1 증가시키는 코드겠네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 b 출력하면 뭐가 나온다? 실행하면 1 나옵니다. 자, 보이시나요? 1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전이증감 연산 같은 경우는 값을 먼저 증가시킨 다음에 그 해당 값을 변수에 할당을 한다면, 후이증감 연산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 자, 후이증감 연산자 같은 경우는 뭐가 다르냐면 원래 값을 먼저 사용한 뒤에 그러니까 즉 먼저 변수에 할당한 뒤에 변수의 값을 증가시킨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돼요. 즉 i 값은 1이죠. 그죠? 즉 1이라는 값을 먼저 b라는 변수에 할당하고 나서 값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다르다는 거죠. 순서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앞에 뿔뿔 i가 있으면 자기의 값을 증가시키고 그 증가시킨 자기 값을 a라는 변수에 할당을 시켜줬다면, 얘는 뭐예요? 얘는 일단 증가시키기 이전인 1이라는 값을 뭐한다? 먼저 1이라는 값을 b라는 변수에 할당해주고 자기는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당연히 i 출력해보면 어떻게 나와요? 얘는 2가 나오는 거예요. 이 녀석 보이죠? 이런 식이다. 그래서 전이증감과 후이증감 연산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건데,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드릴게요. 값을 먼저 증가시키는 이후에 해당 값을 변수에 할당, 그 다음에 원래 값을 먼저 변수에 할당한 다음에 먼저 변수에 할당한 뒤에 변수의 값을 증가시킨다. 그죠? 그래서 요거의 차이를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시험에 실제로 뿔뿔 i 뿔뿔 요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 보게 되면.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개념을 모르면 둘 다 그냥 i의 값을 증가시키는 거네 해가지고 그냥 2로 아예 퉁쳐버린다는 거죠. i 값이 1이라는 걸로 줘버렸을 i 값이 1이라 했을 때 그냥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나오면 i 값이 2겠구나 해가지고 2라고 해서 풀 수는 있지만, 요 같은 경우 어떻게 푸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2네 하고 풀어버리면 틀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게 좋고, 근데 보통은 둘 다 많이 쓰긴 하지만 얘를 좀 많이 씁니다. 후이증감 연산자 같은 경우를 많이 써요. 그래서 반복문을 이따가 배울 건데 반복문을 사용할 때도 전이증감 연산보다는 후이증감을 많이 쓴다. 근데 이제 둘 다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둘 다 개발할 때 많이 사용되는 이제 문법들이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만 알고 계시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증감 연산자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